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캐프뉴스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보낸 분들에게 금요일은 항상 옳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편안한 자세로 캐프뉴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발론이 미국 영공을 침입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시설 지역에 스파이 발론이 나타나 미중 관계가 격생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모두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간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인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 감소가 이유 중 하나라고 꼽힙니다. 어젯밤 할리우드 지역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터져 물기둥이 치솟고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출동한 소방차가 싱크홀에 빠졌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새로 오픈한 슈퍼 마리오 놀이기구의 허리 40인치 이상은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캐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의 미국 영공 침공 사건입니다. 몬타나주 핵시설 상공까지 스파이 풍선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몬태나주의 민감한 핵시설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고고도 스파이 발론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워싱턴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방중 계획을 취소해 이미 긴장된 미중 관계에 이번 스파이 발론 사건이 새로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발론이 항로를 이탈한 기상 연구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풍선을 감시 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베이징 방문에서 대만, 인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장, 북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 무역정책, 미 기후변화 등 양국 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중국의 고고도 풍선이 정보 수집을 위해 민감한 장소를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풍선이 발견된 장소 중 하나는 몬태나주로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세계 핵 미사일 지하 경납고 중 하나가 있는 말름스트롬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 발견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몰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풍선을 격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사시설과 민간인 피해 가능성 때문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지난 몇 년간 유사한 풍선 활동이 목격됐으며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풍선이 상업용 항공기가 날고 있는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을 이동하고 있으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F-22 전투기들이 명령을 받으면 풍선을 격추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의 종전을 제안했으며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에 대한 러시아 영토 인정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이를 부인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넘길 테니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독일어 매체 노이의 추리어 차이퉁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지난달 러시아를 비밀리에 방문해 종전환을 제안했다고 독일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번스 국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종전 조건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20%를 러시아에 내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비슷한 넓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나눌 수 없다는 이유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CIA는 이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당 보도 전체가 장난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국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외국 정상의 두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조율 중입니다. 외교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4월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방미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방문 현직이 국빈 방문의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은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 중 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이 셈입니다. 미국은 국빈 방문한 정상의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며 백악관에 도착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국빈으로 초청된 정상은 현재까지 에미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카플라 뉴스 찾아뵙겠습니다. 한인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미국의 신생아 출산이 증가했지만 한인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한인 신생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한인 신생아 출산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양쪽 모두가 코리안인 신생아는 16,465명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한인인 경우가 6,065명이고 어머니만 한인인 경우가 6,614명이며 아버지만 한인인 경우가 3,786명이었습니다. 한인 신생아 16,465명은 2020년과 비교해 0.7% 줄어든 것입니다. 6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17.6%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신생아 출산은 366만 명으로 2020년에 약 361만 명보다 5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신생아는 줄었습니다. 한인 신생아 출산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팬데믹 기간 급감한 한국인들의 원정 출산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어젯밤 할리우드에서 대형 수도관이 터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서 대형 싱크홀까지 발생해 출동한 소방차가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애쉬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할리우드 지역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 중간에 큰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경 6000블록 파운틴 애비뉴에서 메인 상수도관이 파열돼 수돗물이 40피트까지 솟구치면서 도로에 물이 넘쳤습니다. 이 사고로 파운틴 애비뉴 도로 중간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차가 싱크홀의 절반 정도 빠져 파손됐고 강한 수압으로 솟구치는 물기둥에 인근 주택 지붕에 구멍이 생겼다
지붕이 무너져 집안에 있던 여성이 구조됐으며 인근 주택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파열된 상수도관은 8인치 철제 파이프로 1929년에 설치돼 94년이나 된 노후 상수도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캐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인플레 완화 소식에 모기지 금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주 연속 하락해 5%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7%까지 치솟았던 모기지 금리가 4주 연속 하락해 지난주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프레디맥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주 6.13%에서 이번 주 6.09%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도 5.17%에서 5.14%로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으로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7.3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뚜렷해지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 하락을 언급해 다시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조치로 인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모기지 금리는 6% 박스권을 오가다 연말까지는 5%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는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업체 홈론의 제이슨 쉐론 대표는 모기지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일부 주택 구매자들이 더 낮은 이자율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는 집을 보러 다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은행가 협회 MBA에 따르면 이번 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10% 감소해 뚜렷한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슈퍼 마리오 월드를 주제로 한 새 놀이기구가 생긴 소식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이 놀이기구의 허리 40인치 이상인 사람은 탑승을 금지해 논란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헐리우드의 새로운 라이드인 마리오 카트 바우저's 챌린지가 탑승 가능한 사람들의 사이즈에 제한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드는 40인치 이하의 허리 둘레를 가진 사람만 탑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웹사이트에는 허리 둘레가 40인치 이상인 사람들은 이 라이드에 탑승이 불가능하며 입구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본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탑승할 것을 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인 남성 평균 허리 둘레는 40.5인치, 여성은 38.7인치입니다. 이에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라이드 제한 규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용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또 다른 라이드 중 하나인 The Secret Life of Pets, Off the Leash도 박스 모양의 튜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이즈의 사람들이 탑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측은 슈퍼 닌텐도 월드뿐 아니라 파크 내의 모든 라이드 및 어트랙션에 대해 탑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카트가 포함된 슈퍼 닌텐도 월드는 시즌 패스 홀더에게 미리 공개됐으며 모든 입장객들에게 오는 2월 17일 공개됩니다. 카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택 당국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California Mortgage Relief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이 안 되셨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첫 주말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금요일 캐플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